친절한 진료실을 찾은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단서는 집안에 가득한 육아용품. 두 번째 단서는 뒷모습에서는 예쁜 딸의 엄마인 것 같은데요. 전 국민이 기억하는 이분 누구신지 기억나시나요? 보글보글. 네, 안녕하세요. 배우 최영인입니다. 뛰어난 미모와 몸매의 소유자 최영인. 이후 한 드라마에서 역대급 악녀 연기를 선보이며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악역 민소의 역할이 너무 강렬했던 탓에 조금 난처하기도 했었다는데요. 제가 원래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런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제 원래 성격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7년 전 얻은 소중한 첫 딸 김소율 양인데요. 하지만 출산 후 걱정이 더 많았다는 최영인 씨. 출산하고 살이 너무 많이 찌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막 하려고 하는데 건강한 다이어트를 안 하고 이제 좀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바로 변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독소 때문인지는 몰라도 피부 트러블 계속 올라오고요. 변비는 변비대로 스트레스 받고 피부는 피부대로 보이는 것들 두 가지로 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또 여배우들에겐 피부가 생명이잖아요. 출산 후 생긴 변비와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는 그녀. 때문에 매일 거르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림프 자극 마사지라고 합니다.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팩 같은 거 해주면요. 붓기도 빠지고 화장도 잘 먹어요. 어쩐지 꿀피부는 그냥 완성되는 게 아니었네요. 관리를 위한 최영인 씨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요. 소율아! 딸이 가장 좋아한다는 간식 시간. 소율이를 위해 엄마 최영인 씨가 직접 간식을 준비하는데요. 달콤한 곶감과 함께 생밤은 가늘게 채 썰어줍니다. 딸도 엄마 옆에서 고사리 손으로 함께 준비하는데요. 크림치즈를 펴바른 곶감 위에 채 썬 생밤을 얹어 돌돌돌 말아준 뒤 먹기 좋게 썰어주면 최영인표 건강한 간식 완성! 먹어보자. 맛있다. 엄마가 만들어줘서 더 맛있죠? 모녀에게 딱 맞는 안성맞춤 건강 간식이네요. 곶감에 콜라겐이 그렇게 많이 들었대요. 우리가 그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빠져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탄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채워주는 거죠. 좋다는 거 잘 챙겨 먹고 마사지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도 하면서 특히나 겨울철에는 더 건조해지잖아요. 이렇게 난방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건조해지지 않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죠. 결혼하시고 이 연예인 활동을 살짝 그만두셨죠? 네, 오래 예. 쉬었죠. 이제 결혼하고 예. 육아에만 집중하고 살림만 하고 지내다가 지금 이제 트로트가 너무 하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좋은 노래 들려드리려고 예. 지금 트로트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에너지를 봐서는 살림도 잘할 뿐더러 또 그 노래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트로트. 겉보기에는 정말 엄청 건강해 보이시고 항상 그러니까요. 밝아 보이셔서 네네. 예, 뭐 별 걱정을 안 했는데 장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다고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장이 안 좋아지니까 예.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또 장이 안 좋아지니까 피부도 트러블도 생기고. 트러블이 자꾸 생기고 너무 힘들었어요. 피부 보기 진짜 좋으신데. 요즘에 왜 마스크네라고 겨울이 되면서 더 증가했는데요. 최영인 씨한테는 딴 나라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마스크네가 뭐야? 그게 뭐예요? 마스크네가? 몰라요, 마스크네? 마스크네가 뭐야? 나 그 마스크네? 처음 들어보시는 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원래 있는 단어는 아니고 마스크랑 여드름을 뜻한 아크네 합성어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워낙 요즘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신조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곤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뭔지 알겠네. 그쵸, 그쵸. 네. 한창 여름 때는 덥고 땀나면서 턱에 트러블 난다고 한 사람들 맞아요.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날 추워지고 그러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더 난리라고 하더군요. 바깥은 차고, 그다음에 안은 건조하고, 그러니까 피부가 좀 말라간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네. 주름도 더 쉽게 생기고 피부 노화가 좀 빨리 오지 않나요? 네, 피부 건조는 노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네네. 흔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하루가 다르게 주름이 늘어나는 건 피부 건조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네. 이러면 머리는 이해하는데 잘 와닿지가 않으시죠? 그쵸. 네, 제가 한번 친절한 실험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여기 촉촉하게 젖어 있는 종이가 있는데요. 이 종이를 우리 피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네. 지금은 수분이 충분히 차 있어서 촉촉한데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겨울철 실내가 덥고 건조한 환경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종이가 점점 말라가면서 약간 말라가는 쪽은 쭈글쭈글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보시면 아까 팽팽했던 종이가 쭈글쭈글해지면서 피부로 치면 좀 주름이 많이 많이 생긴 게 생기네요. 보이시죠? 네네네. 네, 이렇게 피부도 결국은 종이가 구깃구깃해진 것처럼 주름도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 돼지 껍질을 저희의 피부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쪽은 아주 깨끗한 저희의 피부고요. 네. 이쪽은 피부가 건조해져서 긁다가 피부에 상처가 상처를 나는 내는. 그런 피부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물은 세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먼저 깨끗한 피부에다가 한번 네네.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미끄러지는데요? 그렇죠. 상처 없이 이렇게 깨끗한 피부는 세균을 딱 피부가 방어해서 안으로 세균이 침투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긁어서 상처가 난 피부에 세균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려워서 긁다가 상처가 난 피부는 이렇게 세균이 몸 속으로 침입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되면 또 피부에 염증도 생기고 점점 심해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침입하게 되면 피부염과 같은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요. 네. 피부 괴사나 심한 경우에는 세균 감염으로 전신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폐혈증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혈증이요? 폐혈증이요? 야, 이 폐혈증은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 무서운 병이라고 무서운 내가 들었는데. 병이잖아요. 네. 거기다 피부 건조 상태가 지속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 지루성 피부 염증, 습진, 그리고 건선과 같은 피부 질환도 더 악화시켜서 일상생활까지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너무 가려워서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멍하고 힘들다 이러신 분들 계신데 특히 겨울이 되면 더 심해져서 맞아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긁어대니까 잘 때 손을 이거 어떻게 묶고 자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을, 겨울은 건조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특성상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네네네. 뿐만 아니라 샤워하면서 매일 비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이런 습관도 피부 건조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피부 건조가 지속되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네네. 많습니다. 네, 특히 많은 환자분들이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면 뜨거운 물에 불려 때를 밀어내듯이 벗겨내는데 이것 또한 상처를 유발하고 피부 건조함까지 심화시킬 수 있어 절대 삼가야 합니다. 네네. 각질은 자연스럽게 탈락할 때까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환 자체도 힘들지만 네. 주위 사람들은 몸은 멀쩡해 보이는데 꾀병 아니야 하면서 그 마음을 몰라주면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 건선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을 겪는 분들은 일반인들보다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네.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정신 질환을 같이 앓고 있는 사람이 무려 10%나 되고요. 네. 또 다른 피부 질환인 건선도 정신 질환 발생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라고 합니다. 피부를 미움적인 측면이 아니라 네네. 건강 생활을 위해서 피부 건강과 면역력 챙기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피부를 가리켜 일명 건강 철조망이라고 합니다. 인체에서 가장 큰 단면적을 지닌 피부는 외부로부터 유해 물질이나 세균을 방어하는 1차 방어막인데요. 네네. 크게 표피, 진피, 지방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중 건강 철조망으로 가장 바깥에서 외부와 접촉하며 물리적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표피입니다. 네. 만약 표피가 약해지면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피부 방어 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겨울철 피부 방어 기능을 좀 강화시키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베스트 아이템과 워스트 아이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워스트, 멀리 해야 할 아이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밀이 수건.
예, 이거 진짜 알면서도 쉽게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멀리 해야 합니다. 아까 건강의 철조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부의 표피층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때를 밀면 밀기 전보다 이 표피의 두께가 최대 17%나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17%면 와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밀고 나면 가려운 것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드는데. 느낌상. 왠지 네, 밀 때는 왜 이게 느낌상. 시원하잖아요, 또 밀면. 네. 이뿐만 아니라요. 이 수분 함량도 10%나 감소해서 피부 건조증도 촉진시키는 만큼 겨울철에는 잠시 때밀이 수건을 멀리하는 걸 저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피부미인 채영이 씨는 겨울에 각질 제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우유가 각질 제거에 좋다는 말을 우유가요? 들어가지고 화장솜에다가 네네. 우유를 적셔서 이렇게 닦아내는 방법을 오. 사용하고 있어요. 맨들맨들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 조금 실제- 멈춰 했어야 되네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실제 우유의 젖산 성분이 각질을 제거하고 네. 보습 효과까지 줄 수 있습니다. 집에 유통 기간이 지나 먹지 않는 우유가 있다 그러면 몸에 바르거나 각질이 심한 부위를 거즈로 묻혀 닦아내면 좋습니다. 근데 유통기한이 지나서 썩었는데 그거 괜찮아요? 각질 제거에는 영향이 그거 없을 괜찮아요? 것 같습니다. 네. 오. 각질 제거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아주 순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흑설탕이 천연 스크럽제이기도 하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흑설탕을 물에 적당히 개어서 부드럽게 문지르고 5분 정도 후에 헹궈내면 각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워스트 아이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이네요, 물. 물? 아니 아니, 피부에 물? 왜 그렇지? 물이 왜요? 이건 좀 의외인데?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물은 제가 피하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아이템인데요. 특히 몸에 닿는 뜨거운 물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덜 씻어야 되는 건가요? 바로 그건데요. 깊은 겨울에는 너무 잦은 샤워, 너무 잦은 샤워,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건 피부 건강을 오히려 망치는 길입니다. 보통 왜 겨울에 추우니까 더 뜨거운 물로 샤워를 오래 하고 있잖아요. 네. 몸 풀려고. 네, 그게 안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하고 예, 있죠. 그러니까. 몰랐어요. 저는 진짜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를 하면 근육이 풀린다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오. 그래서 이제 운동 후에 일부러 뜨거운 물을 샤워를 하거든요. 네. 근육은 풀리는데 피부에는 안 피부에는 안 좋은 거네요. 피부에는 안 좋은 건 확실한 거네.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겨울철 피부를 보호하는 올바른 샤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부가 너무 건조하신 분, 특히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이분들은 오히려 목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겨울에 샤워는 자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목욕은 그러니까요. 하라는 게 네. 무슨 예, 말이죠? 피부가 매우 건조한 사람들은 오히려 탕목욕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할 수가 있어서 바람직합니다. 단 너무 오래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38도 이하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물에 약 10분가량 들어가 있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샤워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샤워는 네. 최대한 짧게 10분을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가급적 pH 5.5 이하의 약산성 바디워시를 사용해서 씻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베스트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습제네요, 보습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겨울에는 보습제랑 친해지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아. 근데 이 보습제를 바를 때마다 궁금한 게 대체 얼마나 어떻게 발라야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여유 있으면 듬뿍 바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니야. 듬뿍 발라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샤워 후 네. 물기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르고 또 무조건 많이 바르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구나. 네, 과도하게 바르면 피부에 다 흡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모공을 막아 노폐물 배출을 방해 트러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량씩 바르고 5시간 내지 6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건조해지기 때문에 건조함을 느낄 때마다 여러 번 더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야, 바디로션은 보통 아침에 씻고 바르고 그걸로 끝이라고 끝이잖아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건조함을 느낄 때마다 틈틈이 발라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네. 그래서 하루에 한 4-5번 정도 발라주면 아토피 피부염 예방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또 성분도 중요합니다. 네네. 피부 장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 베스트 아이템 뭘까요? 네? 물? 예? 워스트에도 물, 베스트에도 물. 뭐야? 아까는 물을 피하라면서 물 가까이 하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이상하죠? 네네. 근데 여기에서 가까이 하라고 하는 물은 네. 마시는 물입니다. 즉 피부에 닿는 물은 조금 피하고요. 네. 마시는 물은 가까이 하는 것이 겨울철 피부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안 그래도 왜 피부를 위해서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라고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어느 정도 마시세요? 저도 8잔 이상은 마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하루 물 8잔은 먹기가 사실 쉽지 않던데. 진짜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네. 그 물 대신 차 마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차를 잘못 마시면 오히려 피부 수분을 빠져나가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오히려 탈수 현상을 일으키는 차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녹차, 옥수수 수염차, 우엉차 등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옥수수 수염차는 옛날에 V-라인 만들어준다고 해서 광고도 많이 하고 네, 저희도 그래서 엄청 많이 마시고 했는데 네, 옥수수 수염차가 이뇨작용을 촉진시켜서 붓기 빼는 데는 효과적이거든요. 예, 예, 예. 살을 빼는 것보다 이제 얼굴 붓기를 제거해 주면서 V라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 그러면 네. 어떤 차를 마셔야 피부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될까요? What kind of tea? 일단 이뇨작용이 없는 차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는 메밀차나 보리차, 현미차가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이 대부분 곡차들이네요. 그래요, 예. 좋잖아요. 네.